인천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공연장 앞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의 입김이 하얗게 번지고 그 사이로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작은 별처럼 반짝였다. 오늘은 어떤 무대일까? 라이브는 역시 믿고 듣지. 팬들의 기대는 익숙하면서도 늘 새로웠다. 콘서트란 그런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노래를 들으러 가는 길인데 그날만의 표정과 숨결이 덧씌워져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는다. 그런데 그날 인천 콘서트가 시작되기 불과 1시간 전, 무대 뒤편은 평소와 조금 달랐다. 정확히 말하면 무대 뒤편의 공기는 긴장이 아니라 정적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스태프들은 분주했지만 목소리는 낮았고 걸음은 조심스러웠다. 누군가 큰 소리를 내기라도 하면 그 소리가 공연장의 천장에 부딪혀 다시 떨어져 나올 것처럼 모두가 어떤 예감을 공유하고 있는 듯했다. 그 예감의 중심에는 이찬원이 있었다. 형, 아니 찬원 씨가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한 스태프가 낮게 탄식하듯 내뱉었다. 매니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무대 옆 통로 끝을 바라볼 뿐이었다. 통로 끝에는 세트 스태프 전용 출입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은 보통 아티스트 대기실과 무대 뒤 안전구역을 잇는 통로로 쓰였다. 공연 직전에는 누구나 그 문을 드나들지만 오늘은 왠지 그 문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매니저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나도 이런 건 처음 봤어.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어딘가 모를 걱정이 섞여 있었다. 폭로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누군가에게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충격적인 행동은 보통 화려하거나 혹은 위험하거나 아니면 논란이 될 만한 선택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매니저가 목격한 장면은 그와는 달랐다. 너무 낯설어서 충격적이었다. 대개 무대에 오르기 직전의 가수는 목을 풀고 호흡을 정리하고 의상을 점검하고 멘탈을 가다듬는다.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을 가장 완벽한 상태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찬원은 그 시간에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정확히는 스태프들이 잠시 비워둔 무대 아래 공간, 케이블과 장비가 얽혀있는 그 복잡한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예상 밖의 행동을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진 테이프 조각을 주워 정리하고 스피커 케이블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치인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조명 트러스 아래에 작은 장애물을 옮겨 놓았다. 저기요, 찬원 씨, 그런 건 저희가. 스태프가 급히 달려왔지만 이찬원은 손짓으로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다. 그리고는 말했다. 오늘은 특히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관객도 많고 스태프도 많잖아요. 작은 것 하나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순간 주위의 공기가 바뀌었다. 아티스트가 직접 누군가에게는 과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쇼맨십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알았다. 그의 손끝은 너무 진지했고 시선은 너무 정확했다. 보여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매니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했다. 평소라면 스케줄과 동선만 확인할 시간인데 그날의 이찬원은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 같았다. 공연도 사람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을 함께 만드는 모두의 안전을. 이게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폭로야. 매니저는 나중에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는 별일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공연 직전 그 예민한 시간에 아티스트가 직접 무대 아래를 기어다니면서 케이블 정리하고 동선 체크하는 걸 본 적 있어 난 없었어. 대기실로 돌아온 이찬원의 임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메이크업 팀이 당황해 손수건을 들이밀었고 스타일리스트가 의상 구겨져요 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했다. 오히려 마음이 정리된 사람처럼 눈빛이 또렷했다. 매니저는 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오늘 컨디션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이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마치 오래 묵혀둔 말을 꺼내듯 천천히 답했다. 무대는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노래는 다시 부를 수 있지만 사람은 다치면 안 되니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공연을 나의 무대가 아니라 우리의 공간으로 보는 시선. 팬과 스태프가 함께 만드는 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태도.
그게 그날 인천 콘서트의 첫 번째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매니저가 급히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찬원 씨, 이거 지금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태블릿 화면에는 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떠 있었다. 공연장 주변에 작은 교통 통제가 생겼고 일부 관객들이 길을 헷갈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는데 자칫하면 입장 지연이 생길 수도 있었다. 스태프들은 통상적인 절차를 떠올렸다. 안내 방송을 늘리고 현장 스태프를 추가 배치하면 된다. 하지만 이찬원은 화면을 유심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제가 짧게 안내 멘트 녹음할게요. 지금 바로. 대기실 한쪽에서 즉석으로 마이크를 세팅했다. 그의 목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그는 관객들의 안전한 이동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듯했다. 녹음은 길지 않았다. 길 찾기 어렵지 않게 이동해주세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스태프 안내 따라 천천히 오셔도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같은 문장들이 담겼다. 매니저는 그 순간에도 놀랐다. 아티스트가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녹음이 끝난 직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행팀이 조심스레 들어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찬원 씨, 이거 오늘 팬분들이 전달해 달라고 하셨어요. 규정상 선물은 어렵지만 편지는 전달 가능합니다. 봉투는 얇았고 글씨는 흔들렸다. 누군가 급하게 쓴 것 같았다. 이찬원님께 라는 글자 옆에 작은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다. 별 모양이었다. 이찬원은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어보았다. 보통 공연 직전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 편지를 나중에 읽는 경우가 많다. 감정이 복잡해지면 무대에서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의 그는 편지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았다. 마치 그 무게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거라 믿는 사람처럼. 종이를 펼친 순간 그의 시선이 멈췄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찬원은 그 순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건 아니다. 다만 가벼운 웃음이 깊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고 입술이 잠시 떨렸다. 그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도 한동안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다.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꼭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졌어요. 어떤 노래요? 연습 때는 다른 곡을 넣으려고 했거든요. 분위기 흐름 때문에. 근데 이 편지가 그 노래를 원해요. 그가 편지를 살짝 보여주자 매니저는 글의 일부를 읽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한타 팬이 가족의 사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그럼에도 오늘 인천에 오기 위해 용기를 냈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 찬원 씨 노래를 들으면 숨이 쉬어져요. 같은 문장이 있었다.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한 곡의 멜로디일 때가 있다. 이찬원은 종이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스태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트리스트 중간에 한 곡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은 단호했다. 그는 요청이 아니라 결정을 하고 있었다. 공연은 수많은 요소가 맞물리는 종합 예술이지만 결국 관객이 숨쉬는 방향을 읽는 사람이 무대의 중심에 선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매니저는 그때 오늘의 폭로가 단지 무대 아래 케이블 정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찬원의 충격적인 행동은 파격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보통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우선순위로 두는 선택.